어떡해. 7. 7. 플라잉 학원. 처음 그 간판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다. 플라잉 미술이라니, 그게 뭐지? 플라잉 요가는 들어봤어도 플라잉 미술은 아무래도 생소했다. 궁금했던 한 학부모는 몰래 학원을 훔쳐봤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공중에 매달려 거대한 벽화를 그리고 있던 것이다. 커다란 붓을 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네를 타듯 날아다니는 아이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트램펄린을 활용해 뛰어오르며 그림을 그려대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은 모두 밝고 행복해 보였다. 학부모는 당장 그 학원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등록할게요. 6개월이요. 그렇게 플라잉 미술학원은 번창했다. 대기가 많아서 분점까지 생겼다. 아이들은 모두 그 학원에 보내달라 떼를 썼고, 무언가 특별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만 같아 어른들도 만족해했다. 플라잉 미술 학원에서는 유명하다는 미래학자들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까지 열었다. 가까운 미래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마치 플라잉 미술의 교육법에 대한 근거처럼 들렸다. 그들이 내뱉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마치 플라잉 미술의 교육법에 대한 근거처럼 들렸다. 그들이 내뱉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마치 플라잉 미술의 교육법에 대한 근거처럼 들렸다. 맞은편 건물 2층의 수학학원 원장은 늘 문전성시인 플라잉 미술학원을 보며 이를 갈았다. 저건 다 눈속임이야. 가짜는 1억으로 가르치려니 저런 어릿광대 짓을 하는 거지. 수학학원 원장은 불평하며 미술학원 원장의 이력을 검색했다. 하지만 사실은 원장의 생각과 달랐다. 해외 유학파 출신? 그는 콧웃음을 쳤다. 유학파 출신이라면 그냥 환장하는 게 이 동네 부모들이라니까. 수학학원 원장은 인터넷 창을 닫았다. 어차피 저런 건 한때의 유행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사그라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플라잉 미술 학원의 인기가 그의 학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선생님, 학원은 이번 달까지만 다닐게요. 사교육비가 늘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만둔 원생의 엄마를 그는 플라잉 미술 학원 앞에서 다시 만났다. 아니, 애가 너무 하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그날 취해서 집으로 돌아온 수학학원 원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세는 날아다니는 거야. 발을 땅에 붙이면 안 돼. 다음 날 그는 플라잉 수학학원으로 간판을 바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문의 전화가 폭증한 것이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공중에 매달려 수학을 배웠다.
플라잉 구구단 댄스, 플라잉 분수놀이, 플라잉 도용 등 원장이 내놓는 특강들은 모두 놀랍도록 새로웠다. 사실은 그냥 공중에 매달려서 흔들거리면서 수학을 배우는 것에 불과했지만 같은 값이면 미술보다는 수학 쪽이 조금 더 가성비가 넘친다고 생각한 것인지 플라잉 미술 학원의 수강생들의 대거 유입되었다. 상도덕이 없는 거 아닌가요? 플라잉 미술 학원 원장이 찾아와 따졌다. 플라잉 요가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쪽도 날아다니는 게 저들 특허인가? 수학학원 원장이 대꾸하자 미술학원 원장은 씩씩거리다 돌아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술학원은 자리를 옮겼다. 수학학원이 더욱 번창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원장은 강사를 더 뽑고 특강반을 대거 운영했다. 지방에서 소문을 듣고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플라잉 독서, 플라잉 영어 학원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빚을 조금 져야지만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주 작은 투자에 불과했다. 바야흐로 플라잉 학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가 멀미가 심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별스타그램에 올릴 수업 사진을 자꾸 흔들리게 찍어준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은 날아다니지 않겠다며 줄을 풀어대는 아이들도 어쩌다 한 명씩 나타났다. 전 수학 문제 풀 때 앉아서 해야 집중이 잘 돼요. 원장은 다른 아이들 보란 듯 아이에게 윽박질렀다. 지금 중요한 건 수학이 아니잖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원장의 말을 기다렸다. 원장은 비장하게 대답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플라잉을 한다는 거야.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열혈 학생들을 내몰고 학원의 멀미약을 상시 구비하자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났다. 다른 지역에서 분점을 내고 싶다는 원장들 며칠 불러다가 사업 설명회 개최까지 앞두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맞은편 건물에 이런 학원이 생겼다. 무중력 수학학원, 우주로 뻗어나갈 아이들을 위한 무중력 교실. 수학학원 원장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선생님, 시작 안 해요? 보채는 소리에 원장은 창에서 등을 돌려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은 마리오네트처럼 줄에 달린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이렇게 외쳤다. 자, 지금부터는 플라잉 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물어가고 있는 플라잉의 시대를 피하지도 마주하지도 못한 채
각자의 사정. 사정이 있어 우유 정기 배달을 취소합니다. 주부는 망설이다가 문자를 정송했다. 하다 아기 먹는 우유까지 끊다니 정말 갈 때까지 갔나 싶었다. 하지만 그 우유는 비싸도 너무 비쌌다. 우유가 있어야 할 때 일주일에 2번씩 집 앞으로 척척 배달이 오는 무항생제 우유를 척척 배달 오는 무항생제 우유를 먹일 수 있었지만 요즘 같아서는 발품을 팔아서라도 마트 할인 우유를 사 먹는 게 마트 할인 우유를 사는 게 형편에 맞다고 생각했다.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우유 배달원에게 온 답장. 우유 배달원에게 온 답장이었다. 사정이 있어 우유 정기 배달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벌써 웃겨. 8. 각자의 사정. 사정이 있어 우유 정기 배달을 취소합니다. 주부는 망설이다가 문자를 전송했다. 하다 아기 먹는 우유까지 끊다니 정말 갈 때까지 갔나 싶었다. 하지만 우유는 비싸도 너무 비쌌다. 여유가 있어야 할 때 일주일에 2번씩 집 앞으로 척척 배달 오는 무항생제 우유를 먹을 수 있었지만 요즘 같아서는 발품을 팔더라도 마트 할인 우유를 사는 게 형편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우유 배달원에게 온 답장이었다. 사정이 있어 우유 정기 배달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답변이었다.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상대에게서는 이제 답장조차 없었다. 나중에는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주부는 현관 앞에 잠도 안 자고 대기하고 있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우유 배달 끊어주시죠? 그러자 배달원은 크게 놀라지도 않으며 우유 가방 안에 우유를 쏙 넣더니 이렇게 물었다. 왜요? 사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배달원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그러자 배달원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어렵겠는데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쪽 사정을 왜 내가 신경 써야 해요? 저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건 권리란 말입니다. 네,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배달원의 태도는 정말이지 미적지근했다. 지금 계약 기간 안 끝나서 사은품으로 받은 믹서기 반납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니면 위약금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주부는 흠칫 놀랐다. 지난달에 고장난 믹서기, 그게 사은품이었던가? 위약금이 얼만데요? 10만 원도 넘죠. 주부는 배달원을 노려보았다.
이제는 괘씸해서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배달을 끊어야 할 판이었다. 주부는 끓어오르는 말을 내지르다 주부는 끓어오르는 말을 내지르려다가 꿀꺽 삼켰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상황.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다음에 다시 사정이 좋아지면 배달시킬 테니까.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줘요. 하지만 만만한 상대는 분명 아니었다. 사정이야 나빠지면 또 좋아지는 거고, 사정이야 나빠지면 또 좋아지고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약을 취소했다가 다시 했다가 할 겁니까? 육아휴직한 주부와 우유 배달원은 복도에 선 채 서로 대치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방심한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검승부와도 같았다. 먼저 입을 연 건 배달원이었다. 그렇다면 서로의 사정을 겨뤄보죠. 누가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정인지 단판 승부를 봅시다. 그쪽이 이긴다면 1년 계약 연장. 제가 이긴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하고 3개월치 우유까지 무료로 제가 이긴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하고 3개월치 우유까지 무료로 넣어드리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죠.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주부는 외쳤다. 금리 인상. 그러자 필살기처럼 우유 배달원도 답했다. 본사 실적 압박. 주부는 가볍게 받아쳤다. 대출 연끌, 이자 가중. 그러자 우유 배달원은 준비라도 한 듯 외쳤다. 전세 만기, 자금 부족. 주부는 데미지를 입었다. 아이를 막 낳았을 때 방 두 칸 있는 집으로 옮기려다 고통스러웠던 자기가 떠올랐던 방 두 칸 있는 집으로 옮기려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울분을 토해내듯 외쳤다. 삼성전자 주가 폭락. 이번에도 얻어맞기라도 한 듯 우유 배달원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삼성전자라면 많이 물리셨네요. 주부는 잠시 묵념하듯 눈을 감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우유 배달원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이게 감정적이 된 것을 보통 이걸 이게라고 하지 않나?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이 된 것을 알아차리곤 재빨리 눈을 부릅떴다. 아내 몰래 담보대출. 아이고,
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것을 참고 주부도 반격했다. 돈 빌려준 친구 잠적. 그야말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갔다. 급기야 발기부전 섹스리스. 아니 어쩌다가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문득 상대를 동정해버린 주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이렇게 반문했다. 그런데 그건 우유 끓는 사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때였다. 신선도 하락. 갑자기 우유가 불쑥 머리를 내밀고 말했다. 듣고 있자니 정말 불쾌하네요. 죄송하지만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1등급 무항생제 원유 무시하지 1등급 무항생제 원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당황할 새도 없이 이번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당황할 새도 없이 이번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줄 꼬임 짜증. 우유 보관 주머니가 한 말이었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줄이 너무 꼬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들 인생도 이렇게 꼬여 있으면 기분이 참 좋겠습니다. 주부와 우유 배달원이 합심해 우유 보관 주머니에 베베 꼬인 줄을 풀어내고 있을 때였다. 멀뚱거리며 아기가 걸어 나왔다.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듣자 하니 다들 너무하네. 내가 먹을 건데 그걸 자기들끼리 멋대로 정하다니. 쪽쪽이를 빠는 소리. 아기는 작고 오동통한 손가락에 공갈 젖꼭지를 걸고 그들에게 삿대질을 했다. 하루 종일 비린내 나는 우유만 먹는 내 사정은 생각해봤어? 황사에 방사는 수산물에 전염병에 미래가 저당 잡힌 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아기는 공갈 젖꼭지를 한 번 더 쭈쭈 빨더니 이렇게 말했다. 됐고 주 1회로 타협합시다. 나도 이제 슬슬 우유 줄이고 유동식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으니까. 대신 다음부터 요구르트도 같이 넣는 걸로. 달짝지근한 게 필요해. 아기의 삶이란 아주 씁쓸하다고. 잘못했습니다.